네. 그리고 요 피팅 체어, 피팅햄 이 의자가 좋은 게 뭐냐면 이 팔걸이가 짧아가지고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고 앉잖아요. 네. 이렇게 앉아도 굉장히 편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막 돌 수도 있어. 회전이다. 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시신 돌아가. 신기하죠? 네. 어지러. 반대로 돌네. 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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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 네. 이렇게 놀이 기구 기능까지 있습니다. 네, 오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 혼자가 아니고 옆에 귀한 분을 좀 모셨는데요. 의자입니다, 의자. 의자인데 조금 특별한 의자입니다. 이렇게 자기 체형에 맞게끔 맞춤 주문을 해가지고 자세한 거는 나중에 대표님이 또 설명해 주실 거고, 지금 제품이 일단 도착을 했어요. 조립을 하는 거를 도와주신다고 해가지고 오셨고, 피팅 체어의 김철희 대표님입니다. 네, 인사 말씀. 안녕하세요. 예, 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피팅 체어라고 아주 획기적인 의자를 개발하신 사장님이신데, 의자업을 하신 지는 한 10년 정도 되셨고, 예, 그 전에 의자 관련된 것도 많이 하시다가 의자만 본격적으로 한 지는 이제 10년이 되셨다고 합니다. 의자 피팅 체어를 제 키 182에 몸무게 99에 맞춰서 제품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 조립을 하면서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그런 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스가 두 개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여기 이제 등판만 들어있는 박스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하부하고 뭐 오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수하고 이렇게 다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져 있습니다. 두 개를 나눈데 그 이유가 있는데요. 네. 하나로 하면 무겁습니다. 네. 하나로 전체를 조립을 하면. 하나로 하려고 하면 박스를 줄여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우리 보통 보면 중국산 의자들을 보면은 부품 전체를 다 분해를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그마한 박스 하나에 다 넣어가지고 그것이 가능한데요. 왜 두 개를 해놨는지는 이를 보면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느 거부터 개봉을 한번 해볼까요? 요 등판부터 열지. 등판부터 한번 요거. 해볼까요? 예. 네. 등판부터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큰데 생각보다 무게는 그렇게 야,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붙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 칼 말고 다른 거 없겠습니까? 다른 거 할까요? 예. 칼은 날카로워가지고 조금 들어가버리면 손상이 갈 수 제가 있거든요. 조심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런 것도 꼼꼼하게 잘 하니까. 이게 이제 등판인 거죠? 예, 이게 등판입니다. 박스도 그냥 여덟 나오고 있습니다. 치고 두 번째 박스. 설명을 예, 요거는 이제 오발. 이제 오발입니다. 이게 예. 의자 밑에 바퀴고. 자, 안에 보면 이렇게 작은 박스 하나 있거든요. 네. 이렇게 박스가 그 부속품들이겠죠? 연결할 예. 때 작업식이라고 장갑이 들어가 있고요. 신봉, 예. 작업식. 예, 이제 품질 보증서입니다. 출고를 할 때 보면은 이렇게 하나씩 다 점검을 합니다. 예. 근데 보통 의자들이 그냥 바로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점검 없이. 근데 이거는 저희는 다 점검을 해가지고 이렇게 출고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 의자- 제품을 검수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예, 완전하게 검수하고 전체를 조립했다가 다시 해체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게 한번 되는 거예요. 조립했다가 예, 그렇죠. 다시 해체를 해가지고 예,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체결합니다. 렌치하고 볼트. 조립할 때 쓰는 육각 렌즈하고 예. 볼트, 그다음에 그다음에 와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품은 중심봉, 그다음에 볼트 2개, 스프링 워셔 2개, 예. 작업할 때 끼시라고 장갑까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공중하고 요거는 이제 엎어놓고 작업하시면 되거든요. 설명을 조금. 예, 요거 이제 설명 좀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방석하고 팔걸이 예. 이렇게 양쪽으로. 발걸이하고 이제 럭킹을 갖다가. 예, 럭킹. 예, 요게 럭킹이고, 여기 예. 이제 발걸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거를 전부 다 공장에서는 볼트를 다 체결해서 보냅니다. 예, 예, 이게, 중국산 의자들 같은 경우 이거를 개인이 전부 다 체결하게 만들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개인이 체결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일반 렌치나 드라이버로 조립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볼트 체결이 정상적으로 안 되집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소음이 끼기간 소음이 발생합니다. 이 볼트가 예, 발걸이도 그렇고 럭킹도 그렇고. 예, 튼튼하게 고정이 안 되면은 끽끽거리는 소음이 발생한다고. 예. 네, 의자를 처음 샀을 때 발생한 소음은 요 볼트 체결 때문에 다 나타납니다.
이거는 의자를 알면은 이걸 조립해서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이 부분만 이렇게 조립이 돼서 온 이유가 대표님 말씀이 여기 팔걸이하고 이 락킹 예, 럭킹. 이게 방석에 고정되는 부분들, 요 부분들 이런 예. 부분들이 그냥 일반 드릴 가지고 고정을 해서는 완벽하게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공장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완벽하게 고정을 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예, 사용한 드릴은 여기서는 이제 컴퓨터에서는 일반 전동 드릴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근데 의자는 어떤 드릴을 쓰냐면 임팩트 드릴을 씁니다. 임팩트 드릴. 예. 임팩트는 옆에 회전을 이렇게 탁탁탁 그렇죠. 충격을 예, 주면서 맞습니다. 회전하니까 더 세게 조인다 그 예,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예. 간판이라든지 뭐 의자 수리하는 곳이라든지 그런 쪽에 주로 사용하는 드릴을 가지고 조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팩트 드릴을 이용해서 예. 완벽하게 이렇게 이 부분까지는 조립을 해서 이렇게 예. 택배로 보내신다는 말씀이었고요. 예, 맞습니다. 조립은 의자 조립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 여기 꽂아주시면 됩니다. 아, 등판을 여기다가 예. 여기 딱 꽂으면 됩니다. 자, 여기 등판을 조립을 하실 때 이게 두 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얇은 쪽이 위로 가게끔 이렇게 조립을 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여기 하는 역할은 이게 나중에 오래되면 휘거든요. 예. 휘지 말라고 뜯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두 겹으로. 일반 의자들은 이게 한 겹으로 다 되어 예, 있나요? 안 합니다. 예, 이게 없죠. 이게. 예, 예. 피팅 체어만 이렇게 두 겹으로 한 겹이 더 돼가지고 예. 예,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링와셔는 볼트가 잘 안 풀리게 하는 예. 거거든요. 네,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볼트로 스프링 와셔를 낀 다음에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힘이 없는 여성분들은 직접 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그냥 아무나 합니다. 그래요? 초등학생도 합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볼트 두 개로 생각보다 조립이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네요. 여기 다 조립돼서 오기 이게 때문에. 끝입니다. 이게 조립이 끝이라고. 예, 이게 끝입니다. 이거 그냥 꽂으면 되거든요. 저기 예. 오발 한번 주시겠습니다. 여기다가 요거 이걸 오발. 오발이라고 한다고요? 예, 오발. 오발을 예, 발이 여기다- 5개라고 해서 오발입니다. 오발을 여기다 꼽았습니다. 이게 이제 끝이거든요. 세우면 됩니다. 아, 이 끝입니까? 예, 한쪽 손은 오발 잡고 한쪽 손은 등판 잡고. 이렇게 세우면 된다고. 예, 그럼 세우면 끝입니다. 어이구, 예,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진 않네요. 다 됐습니다. 조립이 다 됐습니다. 의자가 조립이 다 된 형태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우주 아빠 TV.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해요. 네. 이런 의자를 처음 앉아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제가 키가 작잖아요. 네. 키가 작은데 이 의자를 앉았을 때 네. 제가 편하다고 느끼겠습니까? 불편하다고 느끼겠습니까? 자기 키 안 맞을 때 예, 이 상태로 지금 제가 앉았단 말이죠. 그래도 편하다고 할 것 같은데요. 예, 사람도 그래도 편하다고 합니다. 네, 네. 왜냐면 이런 의자를 안 앉아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네. 자, 이제 조립은 완료가 됐고요.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신발에 치수가 있듯이 의자에 치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의자에 치수로 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줄자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의자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은 허리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허리에 영향을 주는 예. 부분. 네. 허리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방석 깊이입니다. 방석 깊이. 예, 방석 깊이는 바로 요 치수입니다. 실제로. 예. 요 치수거든요. 여기에서 예. 맞나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방석 끝에까지. 예. 지금 줄자로 쟀을 때 48이라고 나옵니다. 네, 48. 네, 요게 이제 방석 깊이가 사이즈가 된다는 거죠. 예, 여기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게 왜 허리에 영향을 주는지, 우리 우지 아빠님하고 네. 저하고 네. 같이 앉아보면은 네.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앉아서 테스트를 보면. 한번 해볼게요. 네. 먼저 예, 제가 먼저 한번 네, 앉아보겠습니다. 한번 예.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시면 앉았는데 예. 여기 허리 부분이 의자 등받이에 닿지가 않습니다. 그죠? 예. 한 이게 또 8cm, 10cm 정도가 예, 한 7, 뜨죠? 8cm 정도, 예, 뜨게 이렇게 됩니다. 뜨고 있습니다. 예, 제가 키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 제가 한번, 예. 제 치수에 맞춘 의자니까 182에 90kg에 맞춘 의자인데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보시면 뒤에 여기가 완전히 붙었죠? 예. 엉덩이 끝부분이 등판에 완전히 붙었어요. 보시면은 등판이 거의 간격이 딱 맞죠? 제 사이즈에 맞춰서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치수가 있죠? 그다음 이게 먼저 다음 치수 설명하기 전에 이게 왜 네. 허리에 영향을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허리가 이렇게 짧은 데 있잖아요. 방석이 길고, 저 같은 경우 허벅지가 짧으니까, 네. 이거 뜨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상태로 앉게 되었을 때 어떻게 앉게 되냐면 이렇게 앉게 됩니다. 네. 척추가 이렇게 힙니다, 이렇게. 이 상태를 요추 후만 상태라고 하거든요. 네. 그 척추가 일자로 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로 오래 앉게 되지면은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요. 허리 디스크가 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력 의자라든지, 뭐, PC방 의자라든지, 게이밍 의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방석의 이 깊이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방석 깊이 요 깊이를 조절을 할 수가 없다. 예, 그렇죠. 나와 있는 의자들이 깊이를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맞지 않는 의자에 앉았을 때 허리가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C방 의자가 허리에 안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방석 깊이가, 요 깊이가 자기 체형에 안 맞다. 안 맞는데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절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앉기 때문에 허리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허리가 나빠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의자를 앉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치수예요. 네, 두 번째 치수. 네. 두 번째 치수. 두 번째 치수는 목과 영향이 있는 치수입니다. 목과 영향이 있는 예. 부분. 이제 이 헤드의 높이입니다. 네. 헤드 부분에. 예, 헤드의 높이. 이 헤드가, 이 중력 의자 같은 경우는 이 헤드가 하는 역할이 넥레스트나 헤드레스트 역할을 하거든요. 목을 받쳐주는 게 넥레스트, 네. 근데 머리를 받쳐주는 게 헤드레스트인데, 네. 이 의자는 목을 받쳐주는 넥레스트 역할을 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완만한 C의 커브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높이가 정확하게 목을 받쳐주어야 알맞은 높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도 이제 앉아보면은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먼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목 부분이 받쳐줘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머리 뒷부분, 예. 뒷머리 부분이 닿고 목 머리 부분이 부분이- 이렇게 떠 있죠. 예, 머리 부분이 받쳐주기 때문에 고개가 약간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네.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거북목 상태가 되죠. 이렇게 앉아 있으면 거북목이 될 수가 있다. 예, 그렇죠. 예, 이렇게 가면은 이제 앞으로 밀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머리를 받치게 되니까 앞으로 밀게 되니까 고개 이렇게 옆에서 보면 고개 이렇게 숙여져 있죠. 그렇죠. 예, 이 상태가 되집니다. 이 상태가 되는데 이제 우주 아빠님이 앉아 보시면은 제가 앉아 보겠습니다. 네, 제가 앉아 보니까 지금 뒤에 보면 목 뒤에가 하나도 빈틈이 없이 딱 맞아요, 그죠? 예, 빈틈이 하나도 없이 허리도 딱 맞고 지금 뒷부분이 그러니까 그대로 다 이렇게 밀착이 되는 그런 느낌이 딱 드네요. 예, 그 상태로 딱 앉으면은 목에 뭐 목 척추도 경추도 있지 않습니까? 네. 경추도 가장 편안한 상태로 가게 되집니다. 세 번째 치수, 이 치수는 책상 높이하고 사실은 더 관련이 있는 높이기도 합니다. 이제 방석까지 높이인데요. 네. 책상 높이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책상은 높이가 고정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앉았을 때 그 고정되어 있는 책상에 맞춰야 하거든요. 물론 키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의자는 저한테 맞는 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앉았을 때 발이 바닥에 닿지를 않습니다. 네,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예, 만약 실내라고 하고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지금 의자를 제일 낮춘 상태인데도 이렇게 하면은 예. 지금 발끝이 까치발이 돼야지 바닥에 닿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한테는 의자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알맞은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완전하게 닿는 높이가 알맞은 높이가 되지는데 제한테는 이게 높은 의자가 되집니다. 제가 앉아 보면 지금 등하고 목이 다 닿인 상태고요. 다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편안하게 앉았는데도 바닥에 딱 맞는 1mm 오차도 없이 거의 바닥에 딱 맞아요. 지금 발바닥이 바닥에 딱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제 세 번째 치수라는 거죠. 예. 앉았을 때 보면은 이게 책상 높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정이 되어 있는데 알맞은 높이는 어떤 높이냐면은 팔을 이렇게 올렸을 때 어깨가 이렇게 들리거나 그죠? 어깨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책상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쪽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책상이 어떠냐면 낮다라는 겁니다. 네. 알맞은 높이 팔을 이렇게 올렸을 때 어깨가 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는 높이가 알맞은 높이가 되어지거든요. 네. 근데 책상은 이게 높이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책상 높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의자 높이를 책상 높이에 맞추고 의자 높이, 방석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발판을 사용해야 됩니다. 발판을 사용해 가지고 그렇게 쓰는 것이 그냥 알맞은 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자기한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저희가 이제 피팅형 같은 경우에 맞춤 의자지 않습니까? 그죠? 책상 높이도 꼭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네. 적어달라고 하거든요. 책상 높이까지. 예, 책상 높이까지. 그러니까 키, 몸무게, 책상 높이. 네. 책상 높이에 의자 높이를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책상 높이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가 작은 분이 높은 책상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은, 의자는 책상 높이에 맞춰드리고 발판을 쓰시라고. 발판을 따로 예, 써야 된다. 발판 따로 쓰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책상 높이에 맞추기 싫고 그냥 내 체형에 맞춰주세요 하면 그렇게 맞춰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높이는 사실 책상 높이에 맞춰야 됩니다. 요게 이제 치수. 그러니까 치수, 세 가지 치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린 전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가지 의문스러운 거는 네. 이제 맨 마지막 그 치수 있잖아요. 네. 지면에서 방석 높이. 네. 그게 지금 조절은 거기서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60에서 70mm 정도 조절이 됩니다. 위로 올라, 6cm에서 7cm 정도 네. 이렇게 조절이 또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 높이는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도 네. 손잡이, 오른쪽 손잡이가 있거든요. 여기 올라갑니다. 올라가네요. 예. 네. 이렇게. 높이 조절 가능. 높이 조절이 예. 된다.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맞춤형 의자는 처음 앉아보는데 일단 뭐 사이즈를 다 떠나서 일단 앉았을 때 느낌 자체가 뭐랄까 조금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무르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쿠션 자체가 뭐 사이즈 맞지 않더라도 일단 편하다는 느낌이 들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이 의자 같은 경우에는 제 키하고 몸무게 182cm에 90kg 몸무게를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 피팅체어 대표님께서 그 몸무게하고 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맞는 그런 사이즈로 이렇게 제 체형에 맞게끔 의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앉았을 때 느낌 자체는 진짜 제가 반백살 살면서 이렇게 편한 의자는 일단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편한 의자가 처음이고요. 제가 요거 조금 더 앉아보고 좀 더 장점이라든지 뭐 좀 아쉬운 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아빠 TV. 피팅 체어에 등받이 부분 역할을 하는 프레임을 대표님이 가지고 오셨거든요. 요거를 가지고 대표님이 요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주실 겁니다. 이게 이제 등판 속에 들어가는 이제 철 프레임인데요. 네. 이 철 프레임은 사실 의자의 핵심입니다. 설계 원리에 있어가 설계 원리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저기도 보시면은 저 의자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네. 근데 보면은 이렇게 라인을 그리고 있는 프레임은 좀 찾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자는 철 프레임으로 제작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방식이 중력 의자 같은 경우에는 안에 쏙 뼈대가 철 프레임이 들어가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하판이 들어가는 거,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철 프레임의 장점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등판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등판이 가벼워진다. 예. 전체 무게가 가벼워지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어 있으니까 쿠션이 많아지죠. 텐션이 여기서 늘어나거든요. 합판 같은 게 막고 있지 않습니까? 쿠션이 많아지는 그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공장에서 기술을 좀 요구합니다. 네, 공장에서 작업하는데 기술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핏 봐도 이렇게 지금 휘어져 있는 이게 라인이 네.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라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공장에서 이게 이제 밴딩 처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작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찍을 때, 이제 타카 작업이죠. 타카 작업할 때 합판 같은 경우는 다 찍을 수 있지만, 여기는 찍는 자리가 정해져 있거든요. 한 군데, 그 다음에 여기 두 군데, 밑에 여기까지 세 군데. 딱 그 자리만 찍어가지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금속을 이렇게 손으로 딱 만져보면 이제 컴퓨터 케이스 같은 것도 금속으로 된 거 많이 만져보면 이렇게 딱 잡는 순간에 얘가 튼튼한 놈이다, 부실한 놈이다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딱 잡았을 때 느낌이 꼭 그 무슨 강철로 된 그런 그 판스프링 같은 거 그런 거 잡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진짜 농담이 아니고 이렇게 지금 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잡아보면 느낌 자체가 단단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이렇게 두드려 봐도 이렇게 뭐 부실한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내구성에 이제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일반 이제 철 프레임을 쓰는 곳은 좀 몇 군데 있거든요. 근데 요 두께를 큰 걸로 선택했습니다. 요 두께 자체가 두껍고, 그 다음에 파의 수도 직경도 좀 크고요. 다른 거보다.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휘지 말라고 여기 이렇게 보면 보강 자국을 보강을 또 해놓으셨죠, 이렇게? 예, 여기 보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파이프 형태고, 이건 파이프가 아니고 그냥 온전한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보강대. 쇳덩어리. 안에가 꽉 차 있는 쇳덩어리로 이렇게 보강을 해놨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예, 보강을 해놨고, 그 다음에 밑에, 네. 요건 이제, 우리는 의자 공개에서는 햇바닥이라고 하는데요. 네. 햇바닥. 이걸 네. 햇바닥이라고 하거든요. 네, 방석에 고정하는 부분이죠. 연결대 부분인데, 네. 요것도 이제 쉬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거든요. 네. 이 자리에. 이 자리가 나중에 앉게 되지면은, 네. 아무리 센 거라 하더라도 이렇게 시간이 가면, 보이니까? 예, 아무리 이 튼튼한 놈이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 휘게 됩니다. 네. 요 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팽칠 한 개 더 떼어놨습니다. 아, 이렇게 한 겹을 더. 예. 아까 조립할 때도 보셨죠? 이렇게. 예, 이제 쉬는 것을 네.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속에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그 분체 작업을 잘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분체 작업을 해놓은 이유는 이제 녹슬지 말라고. 분체 작업. 예, 분체. 분체 작업. 예. 녹슬지 말라고 하는 코팅 작업. 예, 맞나요? 맞습니다. 예, 페인팅입니다. 예, 분체 작업. 예, 이렇게 이제 분체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빼드리면 안 보이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이제 보통 이렇게 이런 작업들은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의자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분체 작업, 예. 네, 녹슬지 말라고 하는 코팅 작업까지 하진 않는데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이제 속에 들어가는 이렇게 부분도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있습니다. 부분도 이렇게 튼튼하게, 네, 굉장히 깔끔하게 딱 봐도 튼튼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건 조금 전에 이제 설명드린 건 내구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렇죠. 내구성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편안함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뭐 편안하지 않은데 아무리 튼튼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설계 원리가 바로 아까 처음에 이제 설명하다가 말았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설계 원리거든요. S라인, 우리가 사람 몸매를 S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척추가 이래 보면은 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척추가 휘어져 있는 이유가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휘어져 그렇죠. 있는데 이게 이 철 프레임도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맞춰놨습니다. 철 프레임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은 드물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만든 의자는 처음 봤습니다. 잘은 네. 모르지만. 예, 저도 옛날에 PC방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의자가 오래 쓰다 보면 등판이 찢어지고 이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내부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튼튼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의자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요렇게 이제 등판 옆에 보시면은 라인을 잡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요 모양이 요 모양대로 이렇게 의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예, 방석 부분에 들어가는 합판. 두께가 크기가 23mm입니다. 23mm. 예. 굉장히 두껍네요. 예. 23mm. 그런데 일반 중력 의자에 사용하고 있는 합판은 보통 몇 mm를 쓰고 있냐면 10mm에서 12mm를 씁니다. 보통은 10mm에서 12mm를 쓰는데 저희는 23mm를 쓰고 있어요. 23mm는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예. 의자 이게 무게도 상당합니다. 음. 이게 무겁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이게 이제 가정용에 들어갈 때 제가 이걸 쓰는 이유는 뭐냐면 합판이 10mm에서 12mm가 되어지면은 예. 한 1년 정도 지나면 변형이 생깁니다. 아, 휩니다. 휘어진다. 예. 중력 의자들이 오래되면은 의자 밸런스가 문제 생기거든요. 예. 이 밸런스 문제는 처음 제조할 때도 문제가 되지만은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이렇게 지났을 때 몸무게가 특히 이제 많거나 이런 분들이 앉게 되셨을 때 밸런스 문제 가장 많이 오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합판입니다. 합판. 방석골조. 그 다음에 이제 럭킹에서 오기도 하는데 럭킹에서 오는 것보다 가장 많이 오는 건 누구 이 방석골조입니다. 근데 밸런스 문제가 생기면은 의자 기울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의자 기울게 되면은 허리라든지 건강에 문제가 바로 직결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23mm 두께의 합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스펀지입니다. 스펀지. 예, 이거는 이제 성형 스펀지. 성형에 틀에서 찍어내는 스펀지로서 성형 스펀지라고 하고요. 이것도 방석 부분인가요? 예, 방석에 들어가 있는 원자, 그죠? 그러면 이 합판 위에 얘가 올라가는 거네요? 이게 스펀지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합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럼 지금 앞이 어느 방향인가요? 이렇게 봤을 예, 때? 이게 이제 앞입니다. 요쪽이 앞이네, 그죠? 이쪽이. 저기고, 요거는 네. 이렇게 이제 앞.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티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한 발짝을 해가지고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폰지가 제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일반 그냥 말랑말랑한 그런 스폰지는 아니고. 네, 라텍스보다도 조금 더 단단하죠. 아, 라텍스보다 더 단단한 겁니까, 이게? 단단하고 그 다음에 재료가 이제 뭐냐면은 네. 다른 곳에서는 라텍스라고 이 광고를 한다. 내가 같은 이거를 가지고 네, 라텍스라고 광고를 한다고 해? 합니다. 이게 네. 성분이 폴리우레폼이라는 폴리우레폼. 우레폼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해가지고
폴리우레폼이라고 하고요. 폴리우레폼. 성형에 트레스 찍어낸다고 해가지고 성형 스펀지라고 합니다. 성형 스펀지. 무게가 재료의 가격을 뜻하거든요. 무게가 재료의 가격.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는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해놨냐면은 여기다 구멍을 내놨습니다. 구멍을. 예. 예. 그냥 뽕뽕뽕 구멍을 딱 뚫게 되지만 어떤 회사는 그러냐면은 의자가 앉았을 때 굉장히 푹신합니다. 아. 의자가 푹신한 거는 결국 좋지가 않습니다. 척추가 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스펀지도 수명이 있거든요. 네. 그게 따내게 되면 수명이 그만큼 짧아집니다. 근데 가격을 줄일 수 있고, 처음에 첫 느낌이라고 합니까? 그 푹신한 느낌이, 그것 때문에 의자가 와, 푹신하다, 편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소비자한테 그게 도움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희 근데 보시면 여기 뒷면이거든요. 뒷면도 이렇게 꽉 채워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빈틈이 없이 꽉 채워져 있네요. 꽉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앉았을 때, 쿠션 가죽을 똑같이 가죽을 가지고 방석을 만들었을 때 저희 의자는 방석이 약간 탄탄한 느낌을 줍니다. 그 자동차 그 방석처럼 있죠. 탄탄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사람 건강에는 이 방석이 훨씬 좋죠. 피팅 체어가 하나가 더 도착을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피팅 체어 대표님한테 조금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 좁은 사무실에서 저 혼자 좋은 의자를 쓸 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장님도 하나 어떻게 말씀을 드렸더니 또 흔쾌히 또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그래갖고 엊그저께 가시면서 저희 사장님 키하고 몸무게를 살짝 물어보시더니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저도 이제 가시 방석에서 벗어나서 저희 사장님도 좋은 의자를 쓰실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정말 기쁘네요. 저만 쓰려니까 완전히 가시 방석이었는데 이렇게 저희 사장님한테도 똑같은 의자를 빌릴 수 있게 해서 다행입니다. 이거는 또 사이즈를 우리 사장님 사이즈로 맞게 해놨기 때문에 등받이 길이하고 방석 길이 같은 게 조금 틀리겠죠? 그래서 모양은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은데 이제 그 길이가 조금 틀린 거겠죠? 그래서 잘라놓고 여기 보면 중짜고 37, 뭐 소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이렇게 나와있죠. 자, 이렇게 놓고 여기 봅시다. 방석 사이즈가 틀리니까 일단 들어가는 게 되게 빡빡하네요. 다른 사이즈는. 이건 금방 끝납니다. 간단하게 끝나네. 진짜 금방 끝나네요. 한 5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이 사이즈가 전체적인 방석도 보면은 길이가 틀려요. 요거는 제 키에 딱 맞게끔 이렇게 돼 있고
사장님 좋아하시겠다. 이렇게 또 한 대를 조립을 했습니다. 네, 지금 피팅 체어에 피팅엠 의자에 앉아가지고 넷플릭스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뒤로 이렇게 젖혀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앉아서 보실 수가 있고요. 컴퓨터 사용을 할 때는 조금 높여서 팔걸이를 높이고 의자를 조금 높여서 팔걸이 높이를 책상 높이랑 똑같이 이렇게 맞춰주면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쓸 때도 이렇게 팔꿈치가 팔걸이에 딱 닿습니다. 그래서 팔목에 무리를 주지를 않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목 부분하고 허리 부분은 딱 이렇게 받쳐주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하게 게임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다리가 딱 바닥에 딱 닿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 허벅지라든지 엉덩이 쪽에도 이렇게 무리하게 힘이 가지 않고 고르게 이렇게 분산이 돼가지고 이 몸무게가 이 의자에 이렇게 고르게 분산이 돼서 이렇게 앉을 수가 있으니까 장시간 앉아 있어도 전혀 뭐 불편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 뭐 영상 편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봤는데 지금 이 의자를 이틀째 이제 쓰고 있거든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확실히 잘 만들어진 의자 같아요. 그리고 딱 몸에 딱 맞는 의자를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좀 해주시고요. 제발 좀 구독 좀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